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주말 사이 금리 인상 뉴스들로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주말에 애니메이션 하나를 봤는데 여섯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 4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거기에 보면 듀크 카붐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타는 장난감이 있어요. 네. 자기가 뛸 수 없는 거리를 못 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뛸 수 있다, 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버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회복했던 만큼 하락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걱정이 되는데요. 긴축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일까요? 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7일 날 그 전미 경제 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열리면서 뭐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긴축 우려에 대해서 어느 것 때문에 나스닥이 또 그렇게 빠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긴축할 때 미국 시장은 올라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시장이 특히 우리 시장이 2018년도, 19년도에 그때 좀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지수가 2700, 2500 자꾸 내려갑니다, 지금. 네.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11월 가계 소비 증가가 월간으로 마이너스 1.2였어요. 이게 플러스 1.2가 전망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고, 12월 소비자 물가는 0.8%가 나왔어요. 이건 이전치가 0.5%였는데, 일본도 물가가 좀 올랐다. 그리고 독일의 11월 산업 생산, 이런 게 마이너스 0.2, 전망이 1%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0.4, 이것도 전망이 0.5였는데 떨어졌다. 유럽의 12월 인플레이션율이 월간으로 0.4%, 연간으로 5%가 나왔어요. 전망이 4.7이었는데 유럽의 물가도 이제 5%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1% 증가가 나왔는데 전망이 마이너스 0.5%였다. 11월달 소매 판매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심리나 업계 동향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건 빠졌고, 그리고 12월 유럽의 소비자 신뢰 이것도 마이너스 8.3으로 전망치와는 뭐 변화가 없는데 이전치보다는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12월 자동차 생산 이게 연간으로 마이너스 16% 정도 나왔는데 이전치는 마이너스 20%였어요. 근데 수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이너스 17%, 이전치는 마이너스 16%였다. 근데 이게 연간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 하반기, 4분기에는 좋았어요. 그게 그때.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좋았기 때문에 그때 좋았던 상황하고 지금 비교하면 뭐 물론 당연히 떨어지게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높았던 게 점점 떨어져서 정상적인 수준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브라질의 12월 자동차 생산 이것도 월간으로는 2.5%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전이 15%였다. 이게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그 뉴스가 12월 미국의 비농장 급여, 이게 19만 9천 명이 나왔는데, 전망이 40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ADP 그 고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전망치보다 2배가 나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ADP 고용이랑 이 비농장 급여가 완전히 반대로 계속 나왔어요. 작년 그 코로나 이후부터.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가 빠져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이 3.9%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4.2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3.9가 나온 거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보면은 뭐 고용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완전 고용이 3.5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빠르게 근접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연준이 긴축을 서둘러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1.8%를 장중에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가 뭐 이런 실업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이거 지표 나오고 나서 바이든이 뭐 실업률 떨어졌다고 좋다고 이렇게 연설을 하긴 했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 참여율도 61.9%그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빠졌느냐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 경제 학회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거 보면은 뭐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빨리 올해 뭐 4번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오늘 아침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네, 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JP 모간이, 9월부터 연준 자산, 양적 축소,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월 1,000억 달러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2017년도 10월 달에는 월간 100억 달러씩 했던 거를, 지금 JP 모간이 9월에 월 1,000억 달러씩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더 심각해 보이는 뉴스겠죠. 네. 노무라는 600억 달러씩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를 4번 올리고, 양적 긴축은 원래 12월로 예상했는데 7월로 앞당긴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네. 뭐, 경제학회나 뭐 이런 운용사들의 얘기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하락이 크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지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종목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CES가 끝나긴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빠진다. 사실 이번에 좀 CES가 참가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메타버스나 NFT에 대해서 이 거론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원래 이럴 때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제품이 나와주면 그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제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실업률 떨어진 거하고 그리고 경제 학회하고 운용사들의 그 긴축에 대한 아주 강한 발언 이 두 개의 악재가 있죠.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한두 번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양적 긴축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대신에 금리 인상과 양축 긴축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사실 크게 뭐 발언권이나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이 사람 기사를 막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거죠. 네. 중요한 사람은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통 금리 인상이나 어떤 그 연준의 정책을 변화를 주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시장에다가 그 사람이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줘요. 금리 인상 3월에 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월에 할 것 같다. 뭐 이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6월에서 다시 또 3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월이냐, 6월이냐. 아, 네.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이죠. 뭐 이런 연은 총재의 발언, 이게 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12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7%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블룸버그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은 7%가 나올 것 같다. 예. 이거 나오면 이제 연준이 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1일 날
연준 의장이 상원에 거기 청문회 가거든요. 청문회 가가지고 답변을 해요. 거기서. 예, 아마 물가 이렇게 높은데 어떡할 거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의장이 거기에서 답변을 할 건데 아마 그 답변,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올 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뭐 조금 관망을 하는,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주식은 거의 팔지 않았어요. 코스닥에서 한 1,000억 팔았는데 그거는 뭐 보니까 2차 전지나 게임 쪽에 좀 판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예. 은행하고 그리고 서비스 두 개를 팔았죠. 근데 금융은 샀어요. 예. 금융은 샀거든요. 그거 외에는 외국인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매도도 오늘 뭐 장중에 9천 계약까지 늘어나다가 한 7천 계약 이내로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다. 근데 결정은 연준이 하는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실 뭐 그 경제학회에 나온 그 사람들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게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죠. 네. 그런 게 나오니까 흔들리는데 연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오늘 시장도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CS의 마감, 그리고 뭐 긴축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 성장주 쪽으로 매도가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별적인 뉴스로는 GM이 그 퀄컴하고 시스템 온칩 그거 해가지고 울트라 크루즈 뭐 이거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ASML 그 EUV 공정 기계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지금 화재가 베를린에서 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웨이퍼 클램프라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거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오늘 반도체 쪽 하락은 아마 이거 뉴스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화재가 이미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번에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안 그래도 반도체 지금 계속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미국하고 회담할 건데 외무차관이 양보는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 국무장관도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하여튼 회담은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유럽이 원전에 2050년까지 5천억 유로, 2030년까지 500억 유로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된 주들이 조금 들썩였죠. 네. 그거 뭐 지금 소송하고 할 거니까 그것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그 오미크론 때문에 외국인 신규 입국, 원칙적 입국 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중국이 텐진에서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출현했는데 1,500만 명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죠. 네. 텐진하고 베이징하고의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 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지금 그 화웨이 스토어 거기서 앱이 58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다. 그리고 그 앱이 나오기 전보다 결제액이 25%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거 아주 중요한,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되는 뉴스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달러를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현금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는. 하려면 아직 한참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MSCI가 2월 10일 날 분기 리뷰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종목 편출입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그쪽에서 공모의 성공, 뭐, 인터뷰 뭐 이런 거 했는데,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CATL이 지금 시총이 236조인데 에너지 솔루션은 70조로 평가받는다. 근데 지금 그 배터리의 비중이
CATL이 30%고 에너지 솔루션이 20%니까 당연히 150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틀려요. 예. CATL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뭐 중국에서 원자재 다 공급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공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를 받으려고 지금 공모주 펀드들이 지금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게 볼 그런 건 아니죠. 네, 일단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 이런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뭐 오늘 뭐 긴축에 대한 뉴스를 한 20건 이상 본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를 끌어내리고 어떤 시장에 거품이 있으면 그 거품을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리고 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때 발생했던 적자나 미국의 적자 아니면 그 시중에 풀리고 있는 돈이 이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 금리를 그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렸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흥분하고 있다. 미국도 지금 뭐 시장이 과매도 국면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운용사에서는 이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전에 2018년도 금리 인상 뭐 자산 축소할 때 그때 경험을 안 해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이나 업종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나 업종 이슈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너무 많은데요. 네. 질문에 2차 전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보느냐. 뭐 에너지 솔루션 이거 아주 중요한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이거 작년 봄에 배터리는 아무나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앞질러 있다. 뭐 당연히 앞질러 있죠. 앞질러 있는데 배터리는 진짜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래 산업에 지금 필요한 로봇도 지금 코드 플러그 꽂아놓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배터리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수소가 또 많이 빠졌는데 이번 CES 때문에 수소보다는 배터리 쪽이 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배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한데 유럽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도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도 확대를 하고 있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또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술력의 우위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더 필요한데 하여튼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힘들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는 중요하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올해는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가 미국 그 유전자 치료제 CBM이라는 회사에다 3억 5천만 달러 투자한다고 계약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안 올랐어요. 네. 이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 자율선박 개발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아비커스가 미국 성급협회하고 자율운항 그거 관련돼서 기술 표준 이거 만드는 거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CES에서도 정기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주 이게 나중에는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이제 배를 만들면 친환경 그 엔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율 선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에 원자력 그거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뭐 일진 파워나 뭐 이렇게 보성 파워텍이나 원자력 관련돼서 이렇게 올랐는데 BHI라는 회사가 LNG 발전 설비 공급 계약 516억 있었거든요. 예. 정말 안 올라가던 회사,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오늘 살짝 조금 올랐다. 그리고 뭐 한국조선해양이 오늘도 9척 수주를 발표를 했는데 조선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그 향후에 이 배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다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 점유율이나 이런 거, 기술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은 앞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화학도 질문 주셨는데 최근에 그 납사 스프레드라고 해서 나프타 원유하고 이게 마진이 남는 그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게 많이 축소돼 가지고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주가 금요일 날 다 올랐잖아요. 종류별로 다 올랐어요. 네. 그 뭐 칼륨도 오르고 뭐 가성소다 뭐 다 올랐거든요. 뭐 에폭시도 오르고 뭐 다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화학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폭발적인 소비와 연관되어 가지고 물가가 오를 때 원래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 게 화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동은아나텍이라고 이 회사가 자율주행 4 레벨 4 양산용 라이다 반도체를 4월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흐름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회사 내용이 그 재무제표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미래 산업 쪽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유니캐스트라고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 유통 관련한 회사인데 이것도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흐름은 좋은데 오늘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사업 보고서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거는 뭐 회사가 흐름이 최근에 보면 좋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공급 계약이 삼성전자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흐름이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화장품주가 오늘 급락했어요. 4분기 실적 쇼크 증권사에서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뭐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하고 뭐 다 많이 빠졌죠. 신세계 인터하고. 네. 이렇게 실적 쇼크 때문에 빠지는 주식, 이런 주식은 빠진다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실적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마그네틱이 탈철기 계약 또 있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한다고. 예.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에 주가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예. 일단 끝나면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로라 월드라고 해서 피규어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쉬파민 메타랜드라고 해서 그 실제 피규어하고 NFT하고 결합한 신사업을 한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라고 제가 그 메타버스 그 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점포를 오픈했어요.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가상 부동산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매입한 것 같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광고도 이렇게 하고 점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 메타버스 쪽에서 대기업들이 땅을, 가상 부동산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디센트럴랜드 이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커져야 된다. 그리고 에브리봇 뭐 이렇게 수급 물어보셨는데 수급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수급이. 근데 최근에 매도한 게 기술 보증 기금, 거기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매도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CES에서 마이크로 LED 그거 공개를 했는데 여러 업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대기업 업체들이 기웃기웃 거렸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조금 올랐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기대가 있고, 오늘은 주말에 제가 또 애니메이션 또 봤는데 애니메이션만 좀 자주 보는데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그 고장난 론이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애들이 비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 삼성 이번에 현대차에서 나왔던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그 비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혁신적인 상품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제품들. 네.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미국의 업체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나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인상보다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12일까지는 아마 시장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